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자, 보험의 기본이라고 하는 실비보험, 이제 누구나 가입하는 암보험에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등 여러분 보험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죠. 이렇게 보험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최적의 가입 시기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 나이에 꼭 필요한 보험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 연령대별로 맞춤 보험 설계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자녀의 보험은 물론이고요. 나를 위한 보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보험까지 확실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선화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내 나이에 꼭 필요한 보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연령대별로 맞춤형 보험 설계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보험이 없으신 분들부터 이미 있으신 분들까지 백수원 전문가님의 강의에 집중해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연령대별로 효율적으로 보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라는 타이틀을 갖고 오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보고 실제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보시면은 보험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신데요. 보험을 처음에 접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거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 내용을 보시면서 여기에 포커스 맞춰 가시면서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저희들이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왜 준비해야 되냐 어떤 통계 자료를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치료비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총 발생되는 의료비에 대한 통계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발생이 됩니다. 평균 수명까지 사는 시점이 해마다 다 다르지만은 보통 보시면은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애 의료비가 한 1억 이상이 발생이 되더라. 거기에 그중에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절반 이상의 치료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 금액은 남성은 한 5,100만 원 정도 되고 여성은 6,800 정도의 생애 의료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또 다른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시면은 유병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유병의 기간이 여성의 경우는 한 20년 정도 되는데 4년 전 2012년에는 3년 정도 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병을 갖고 살아가는 시간들도 길어진다. 여기에 또 연령별로 질병들의 원인을 또 찾아보시면은 젊은 분들하고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에 보면은 발생되는 질병의 빈도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20대, 20, 30대 남성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뭐 위, 치액, 다리 손상, 디스크 이런 식으로 커다란 질병이기보다는 생활 질환에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고요. 50대부터 80대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는 질환들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방송을 보시면서 또는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처럼 이런 중대질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 3대 질환, 암, 뇌, 심장질환이 거의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위권 안에 이 세 가지 질환이
50대부터 80세까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더라. 그 외에는 뭐 디스크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혈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한 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연령별로 사망 원인도 한번 통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40대 이후는 부동의 1위가 암입니다. 이게 암이죠. 그 다음이 심장질환, 뇌질환 이런 질환들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이하의 경우는 사실은 암이나 이런 질병들보다는 자살이나 교통사고, 그다음에 기타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연령별로 사실 중요한 담보들이 달라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40대 이하에는 상해 쪽에 관련된 담보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험을 처음에 준비하고 만기를 90세, 100세까지 가는 건데 뭐 40대 이하에는 상해 쪽 보험만 들어버리고 그 이후에 이 보험을 들어드느냐 이거는 너무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으니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보험을 들여다보는 것, 본인의 보험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사항들을 좀 몇 가지 제가 찝었습니다. 첫 번째, 잔존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을 확인하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보험을 가입한 지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정도 지났어요. 한 5년 정도만 더 불입하면 보험 더 이상 불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보험 내용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문가를 만났지만 내용이 안 좋다. 그래도 절대 깨시면 안 돼요. 어떤 보험도 모두 전체가 나쁠 수는 없거든요. 일정 부분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는데 가성비를 따져서 그 조언을 드리는데 절대로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 근데 한 3년, 4년만 내면은 보장은 90세까지, 80세까지 된다? 그러시면은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은 절대로 깨지 말고 유지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택이나 요양 등의 우리 화재보험이나 간병보험, 장기간병보험 또는 뭐 치매보험 같은 것들 보시게 되면요. 불필요한 적립보험료가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더 확실하게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내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되시면 증권을 보셔가지고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상해 보장엔 큰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이나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요, 별도의 상해보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이 상해 위험도가 높다고 하면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준비하시는 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상해보험도 따로 가입하고 뭐도 따로 가입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다한 상해 보장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주요 특약에 집중을 하자. 이 이야기는 늘 저희들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담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내가 생각보다 골절 진단금은 한 10만 원 나오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이 4가지 정도의 주의를 두시고서 한번 증권을 들여다보시고 점검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령별로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세 이하. 우리 20세 이하 대부분이 태아보험으로 가입됐거나 어린이보험으로 지금 가입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중요합니다. 중대질환이라는 거는 암, 뇌, 심장 쪽이 되겠죠. 이게 가장 사망의 큰 요인을 차지하고 나이 먹어서 준비하기 어려운 보험이기 때문에 미리 어찌되었건 간에 중대질환에 대해서는 잘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험을 20대 이하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에 가입한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대부터 40대 사이에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실손보험과 중대질환,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거기에 수술비 특약을 좀 더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20대부터 40대 사이에 대부분의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망보장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들 다음으로도 가장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도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사망보험금 중에도 상해 사망이 있고 질병 사망이 있으니까 이런 걸 구분하지 않는 일반 사망보장을 준비하자. 그런데 이 일반 사망보험은 정기보험 또는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정기보험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의 사망보험금을 높게 책정하는데 대신에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보험을 정기보험이라고 얘기하고요. 종신보험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나의 사망보장이 종신토록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기보험보다는 종신보험이 보험료는 비싸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씀드릴 때 종신보험을 준비하면서 추후에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그 연금 전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망보장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는 사망보험금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더 이상 자녀가 성인이 돼서 나의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라는 시점에 종신보험에 적립되어 있는 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과거의 보험들도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하실 수 있었는데 환급률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종신보험의 환급금을 좀 따져보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높은 부분을 연금 전환하는 게 좋다. 그리고 30세 이하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성인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50대부터 65세까지 한번 끊어봤습니다. 이분들도 실손보험하고 중대질환의 진단비는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 연령에 대해서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은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수술비 플랜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조금 더 맞춰지는 게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을 필요로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정말 필요한 시점은 이 이후인데요. 이 이후에 만약에 간병이나 치매보험을 준비한다면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 연령대의 분들은 굳이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떤 거든지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비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20년이나 또는 25년, 30년 갱신형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 역시나 실손보험 가입은 안 되세요. 근데 기존에 있던 실손보험 전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치매나 간병 또는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좀 같이 준비하자. 이럴 때는 중대질환의 진단비의 크기를 높이 가져가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진단비를 가져가고 치매나 간병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시나 50대 이후의 분들은 갱신형을 좀 선택하시고 여기에 수술비 플랜으로 혹시 중대질환의 비용이 비싸다고 하시면은 이 진단비 말고 수술비 플랜으로 대체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실손보험하고 중대질환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기타 상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준비되어 있는 보험으로 충분히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는 것들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별도의 운전자 보험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준비되어 있는 이 진단금에다가 운전자 특약도 같이 부과하실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연령별로 이 질환 가입해야 될 보험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언급한 것들이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고 어떤 걸 먼저 알고 가입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에 대한 팁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손보험은 크게 입원 치료, 통원 치료, 처방조제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상해가 됐건 질병이 됐건 이 세 가지 안에서 보험금이 받을 수 있는데 입원했을 때는 나의 한도가 연으로 따지겠죠. 1년 동안 입원할지 하루로 입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도가 5천만 원이고 거기에 90%, 80%를 준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썼다 1년 동안 그렇다고 하면 면책기간이라는 90일이 존재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다 썼다 한 질병에 대해서 그러면 90일이 지나야지 다시 5천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통원치료의 경우는 갔다 오는 거니까요. 하루로 따져요. 일의 한도가 25만 원인데 25만 원을 다 주느냐? 다 주는 게 아니고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15,000원, 2만 원이 있다. 그리고 180일 기준을 주는데 이 10,000원, 15,000원, 2만 원 중에도 또는 이런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공제 금액을 빼고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처방조제비 같은 경우도 갔다서 오는 거니까요. 하루를 기준으로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8,000원이 있다. 또는 90% 비급여, 8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제금을 빼고 준다. 여기에 이제 실손보험이 비급여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치료, MRI나 MRA에 대해서는 이 통원이나 입원이나 처방에 해당되지 않고 별도로 한도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 치료들은 별도로 내가 비용을 청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실손보험의 내용은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요 내용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갱신이에요. 현재는 1년 갱신이라는 거 1년 동안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갱신인데 이 갱신의 기간이 15년 동안은 이 혜택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나면은 처음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지금 1년마다 갱신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100세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고 가입한 시점부터 15년 동안은 현재의 조건이고 15년이 지나면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착한 실손 변경 신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기존에 좋은 실손보험 갖고 계셨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간혹 저희 쪽에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착한 실손보험으로 변경하면 어떠느냐. 그런데 주변의 분들이 착한 실손보험이 싸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실손보험이 물론 기존에 좋은 보장하고 있던 실손보험보다는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지만 내가 착한 실손으로 바꾸게 되면 혜택이 바뀌게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실손이라고 얘기하는 현재 실손으로 전환하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변경하는 게 좋다. 다음은 중대질환에 대한 팁입니다. 먼저 중대질환 중에 암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암은 이 구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암이라는 게 모두가 암이 아니고요. 일반암이라는 구분을 짓는 암도 있고요. 유사암도 있고 소외암도 있고 이렇게 일반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암보험이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조금 더 문제가 있다. 왜냐? 이런 암들을 유방이나 자궁, 방광, 전립선, 대장, 점막들을 소외감이라고 보험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암, 소외감, 일반암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는 암보험은 증권을 보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소외감의 분류를 보셔가지고 이게 범위가 굉장히 이런 암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 빨리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소외감 구분은 없이 이 암들이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유사암과 일반암만 있는 이런 암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외감의 분류가 없는 유사암과 일반암의 분류만 있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대질환의 중에서 이제 암을 뒤졌으니까 뇌와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봐야겠죠. 중대한 질환 진단 팁에서 뇌랑 심장, 암은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전달한 내용을 벌써 숙지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뇌나 심장 쪽 질환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세요. 우리 보통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 뇌랑 심장 쪽 질환을 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보시면은 혜택의 범위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이라는 담보가 있고요. 뇌출혈이라는 담보가 있고 이거 전체를 포함하는 뇌혈관이라는 담보가 있으세요. 그래서 과거에 가입을 하신 보험들은 보시게 되면은 뇌출혈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특히나 생명보험사에 보험이 이대질환이 가입다. 그것도 최근이 아니고 과거에 한 5년, 2년 이전에 그렇다면 대부분의 보험 내용이
이 뇌졸중도 아니고 뇌혈관도 아닌 뇌출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전체를 끄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뇌출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뇌출혈은 뭐고 뇌졸중은 뭐고 뭐 뇌혈관은 뭐야? 쉽게 말씀드려서 확률적으로 뇌혈관은 내가 받을 확률이 훨씬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으로 넓은 게 뇌졸중, 그 다음으로 뇌출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뇌혈관이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뇌졸중이 뇌출혈보다는 큰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 2대 질환을 가입하실 때 뇌는 뇌출혈로 되어 있는지 뇌졸중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뇌혈관으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잘 되어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 보험 전체를 따져보니까 뇌출혈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반드시 보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2대 질환에서 뇌를 봤습니다. 이제 심장 쪽 질환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급성심근경색이에요. 급성심근경색. 이게 대부분의 보험증권에 가입되어 있는 게 급성심근경색입니다. 저의 보험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초창한 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을 받다가 보니까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요. 만약에 100명의 환자가 심장 쪽 질환으로 병원에 왔다. 그러면 급성심근경색은 10명 미만만 해당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오래전에 준비했어도 사실은 심장 쪽 질환으로 보험금 받을 확률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10%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심장 쪽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질환이 협심증이거든요. 근데 이 협심증 담보는 따로 구성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보험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내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그렇다면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폭넓은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심장 쪽 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담보 금액을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뇌는 뇌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크게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내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잘 가입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가 굉장히 좋은 담보인데요. 보험 가입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담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령별로 가입 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하시고 좀 더 나이가 어리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장 증권을 열어보셔가지고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담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중대질환 실손보험 언급을 했고 암, 뇌, 심장 쪽도 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술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비 플랜은 우리가 건강한 표준체가 있고 유병자가 있는데요. 이 유병자들도 뒤에 제가 표를 이제 넣어놓긴 했는데 금액이 조금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정도의 수술비 플랜을 넣어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질병수술, 그다음에 1호종 수술, 100일 때, 21대 질병수술을 넣었을 때 만약에 진단금은 너무 비싸. 그래서 수술비 플랜으로 좀 준비를 했다고 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 좀 전에 언급했죠. 뇌출혈이나 뇌경색,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다. 만약에 한다면 진단비 1,000만 원 받는 수도 있죠. 그런데 진단비가 비싸서 이렇게 수술 특약으로 보완을 하시면은 만약에 수술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1호종 수술 중에 3종 수술비, 100일대 질병 수술비, 21대 질병 수술비 각각 지급돼 가지고 2,24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허혈심장질환 해가지고 21대 질병 수술비까지 다 해가지고 똑같이 2,240만 원 정도가 보험이 나가고요. 여기 백내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백내장도 질병 수술비 나갑니다. 그 다음에 1종부터 5종 중에는 1종 수술에 해당이 되니까 나가고요. 100일대 질병에도 해당되고 21대 질병도 해당이 돼서 100만 원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에 다양한 수술들이 있을 때 이렇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진단비랑 비교해 봤을 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술비 특약은
회당 지급이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수술비 특약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남성 4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뭐 1종부터 5종 수술비, 21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다 수술 특약만 보완을 했을 때도 한 5만 5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온다. 역시 20년 내고 90세까지 보장되는 건데 여성의 경우에는 5만 3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간다. 그러니까 진단금은 잘 준비되어 있는데 뭔가 보험을 보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단비를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수술 특약으로 다양하게 폭넓은 질병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보면 요 예시는 유병자들에 대한 예시예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표준체 건강하신 분들이고요. 유병자들도 똑같은 수술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금액이 좀 더 작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입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든다. 한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유병자들. 대신에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구성을 꾸몄을 때 내가 받는 보험금은 좀 작지만 보험료도 비싸고 하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일반적으로 진단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이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플랜도 마찬가지로 1종부터 5종 수술비 나가고요. 질병 수술비 나가고요. 21대 질병 수술비도 넣을 수 있고 거기에 2대 질환 수술비, 100일대 질병 수술비 등을 다 넣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질병 수술에도 해당이 되고 21대에도 해당이 되고 100일대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수술하는 보험금이 각각에서 해당되는 보험료가 보험금이 입금되고 지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표준체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시긴 해요. 하지만 진단비를 구성해가지고 비싸게 가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수술비 플랜으로 기존에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진단비는 어느 정도 있다. 그런데 뭔가를 좀 보험을 보완하고 싶고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수술비 플랜으로 같이 접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65세 이후, 55세 이후부터 준비하라고 했던 특약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나이 먹어서 치매나 또는 요양이 필요하실 때 간병인을 써야 되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왜 간병인을 써야 되는 두려움이 있냐면은 나이를 먹고 내 자녀분들한테 해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아픈 게 자녀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보험들이에요. 그래서 치매보험하고 간병인 보험이 대표적인 보험인데 이 보험들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선택하시는데 혼돈 없으시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보험입니다. 치매보험은 장점이 보시게 되면 간병인 보험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비갱신입니다. 치매보험은 여기 비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간병인 보험은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 차이가 일단 가장 큽니다. 그리고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딱 치매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암으로 입원했어. 그래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치매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아요. 온전히 치매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 보시면은 경도 치매라는 게 있고요. 중등도 치매라는 게 있고 중증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치매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경도 치매, 중등도, 중증 치매일 때 각각의 진단금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제가 이거 언급한 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경도 치매일 때는 진단금이 이렇게 나가고 중증 치매일 때는 이렇게 나가고 이 진단금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거 여기에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생활비 지급이거든요. 이 생활비 지급이라는 게 이 생활비를 가지고 나의 간병인의 일당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설정을 하시는 거에 따라서 보험료는 차이는 있지만 내가 매달 생활비 받는 거를 200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활비 지급은 이 CDR 척도 3이라는 중증 치매일 때 가능하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비 지급에는 의무 지급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간병인 보험은 뭐냐? 간병인 보험은 비갱신이 아니고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간병인 보험은 내가 간병인이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치매가 됐건 암이 됐건 어떤 질환이 됐건 상해가 됐건 간병인이 필요한 시점에 간병인을 내가 쓰는데 이 간병인을 회사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갱신형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매년 해마다 몇 년마다 간병인에 대한 일당이 올라가는데 비갱신으로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년마다 갱신형으로 설정하는데 효율은 만약에 간병인을 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매보험보다는 간병인 보험이 훨씬 유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죠. 대신에 보험료에 대한 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간병인을 쓰는 게 제일 목적이다라고 하면 간병인이 좋은 거고요. 집안 내력에 치매 쪽으로 좀 더 문제가 있으시니까 치매도 대비를 하고 혹시 그래도 여윳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치매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실 때 보시면은요. 1년 내내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입원비 특약처럼 주기 때문에 180일을 기준으로 하고 180일이 지나면 다시 효력이 발생되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있어요. 간호사가 간병인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얘기를 좀 여러 가지를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거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실손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범위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 착한 실손을 전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민하셔라. 그다음에 3대 진단금은 보장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꼭 하셔라.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어떤 담보를 구성하는 게 좋은지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가 안 되면은 수술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 하나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 이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서 본인한테 맞는 치매를 선택할지 간병을 선택할지를 잘 고민하셔가지고 선택하셔라. 그다음에 수술비 플랜으로 부족한 진단비를 좀 보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전개를 해드려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주변에 계신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프라인의 강희 씨가 함께했습니다. 왜 우리 나이대별로 고민도 다 다르잖아요. 나이대별로 걱정되는 질병도 다 다르고요. 필요한 보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거 다 가입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방법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일단은 어린 시기에 정말 중요한 거 실비라고 합니다. 가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범위 달라진다는 점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20대에서 40대 분들은 암, 뇌, 심장의 3대 진단비요. 이미 보험 있으신 분들도 오늘 증권 한번 열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 필요하신 보험이 바로 치매보험과 간병인 보험인데 이것도 또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꼭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보험플랜 119 시청자분들은 거의 보험 하나 이상은 가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서 오늘 강의 내용에서 좀 필요한 부분 뭐 새로 바꿔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바꾸는 거는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보험을 전환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체크할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납입기간이나 이런 거, 보장기간이나 이걸 다 따져서 보시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보험은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나가던 보험료가 너무 클 경우에는 그때는 리모델링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보완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진단비가 많이 되어 있으면은 수술비 플랜을 준비하시는 거고요.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여윳돈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치매보험 이렇게 보완하는 개념으로 좀 오늘 방송에 강의 나오는 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증권 보내주셔서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열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보험 몇 점짜리인지 확인하시고 뺄 건 빼고 또 더하는 건 더하는 전략 저희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진단비 보험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수술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진단비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긴 하죠. 그런데 수술비 플랜으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준비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진단금은 일단 보험료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싸요.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유병력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단금이 만약에 3대 진단금에 대해서 병이 발병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수술비 플랜은 그 외의 질환들도 자그맣게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 가입한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수술비 플랜으로 보완을 하시는 거 굉장히 선호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백지선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시청자분들 오늘 내 보험 어떻게 느끼셨나요? 잘 가입한 것 같으신가요? 자, 거의 뭐 지인의 추천으로 전화를 받고 충동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강의를 살펴보셨으니까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의 보험만큼은 주체적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또 연령대에 맞춰서 준비나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요 필요한 보험 소개해드리고 또 맞춤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사연 와 있을지 화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지금 한 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절실히 느껴서 지인의 추천을 받고 보험을 가입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하나둘 커가다 보니까 생활비 지출도 늘어나고 이번을 계기로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섣불리 보험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요, 무조건 새로운 상품들을 가입하라고 해서 좀 부담이 되는 통에 이야기도 못 꺼내겠고, 그래서 생각해낸 곳이 바로 보험플랜 119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알찬 보장 구성할 수 있는지 리모델링 좀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정말 보험 설명 듣다 보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결국 보험료가 문제인데 오늘은 이윤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가장이시니까요.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은 결국 좀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도 보험이 필요하니까 일단 이분 증권부터 봐주시죠. 예, 일단은 증권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생명보험사의 변액종신이라는 상품이에요. 가입 연도는 2005년도 정도로 몇 월인지 정확히 기재가 안 됐지만은 그 정도로 가입을 하셨고, 일단 여기서 주요 내용을 보기 전에 납입 기간이 일단 24년 납이에요. 긴 거죠. 24년 납이라는 거는 이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60세까지 다 보험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에 그때 설정이 맞으면은 예. 이제 43살 그 정도에 가입을 하셨겠죠. 어쨌든 그 정도에 가입을 하셨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24년 납 그러면 보험료가 좀 저렴해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진 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드가 되게 강하셨나 봐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 1억을 넣으셨어요. 거기다가 정기특약 55세까지 5천만 원을 또 놓으셨고요. 거기서 재장애라는 거는 일반적인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얘기하자면 상위 휴유장애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에서 100%까지의 장애율이 남을 시 5천만 원에서, 아니 1천만 원이구나. 1천만 원에서 곱하기 이제 퍼센테이지를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1억 정도로 가입을 하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예.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암진단, 이게 좀 중요한데요. 80세, 60세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장 금액이 3천만 원은 맞아요. 3천만 원이 맞는데 60세까지, 즉 여기서 말하는 생명보험사 상품에서 말하는 60세라는 거 제1보험 기간.
그러니까 납입 기간까지 예. 60세인 거예요. 60세까지는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유는 제2 보험 기간이라 해서 이제 6천만 원씩 주겠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예. 80세까지예요. 아, 80세면은 요즘 100세 만기로 준비하니까 좀 짧네요. 너무 아깝죠. 그리고 예. 그 밖에 이제 암 수술비나 암 입원비도 설정을 해놓으셨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좀 체크를 해놨는데 예. 입원비하고 2대 질병에 대해서는 또 100세로 해놓으셨어요. 이건 다행이네요. 다행이긴 한데 2대 질병은 그런데 예. 입원비가 100세까지 하면 비싸지 않나요? 엄청 비싸죠. 예. 아마 이게 비싸게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보험료 자체가. 그리고 그 밑에 2대 질병 특약 100세 괜찮아요. 3천만 원까지 하는 건데 이 당시에 생명보험사 상품에는 2대 질병이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아닌 뇌출혈하고 또 허혈성 심질환이 아닌 예. 급성 심근경색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점. 이게 좀 너무 아쉽고요. 그다음 특정 질병보장 특약이나 뭐 재해나 화상 이런 것도 다 전부 80세로 좀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치매 보장이나 LTC 연금 보장 같은 경우는 각각 1,000만 원인데 치매 보장 같은 경우는 뭐 경도나 중등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증일 때. 아주 심해졌을 때. 네, 그리고 LTC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 등급도 높을 때 매달 50만 원씩 뭐 2년 정도까지 보장해 준다는 거. 좀 나머지는 좀 턱없이 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볼 때 예. 문제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납입 기간이 좀 길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진단금이라든가 이런 특약들이 전부 다 80세로 좀 보장이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가 너무 많죠. 일단 그러니까요. 그 나이에.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뭐 거의 사망 보장이 크게 준비하신 것도 있고 예, 맞아요. 여기에 3대 진단비가 들어있잖아요. 예. 저희가 이거 범위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암부터 봐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암의 분류부터 좀 구성 어떻게 암이 분류가 되는지 이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크게 지금은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 예전엔 좀 구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구분을 나눠져 있어요. 일단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으로 개성되어 있는데 예. 일단 이 일반암부터 설명드리기 전에 소외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소외감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은 어떠한 암진단금 담보에는 소외감의 구분 없이 일반암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에서 소외감, 즉 유방암이나 남녀 생식기암 같은 경우를 네. 빼서 그 일부분 진단금의 50% 정도만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외감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 게 가입자 입장에서 그렇죠. 유리하겠네요. 훨씬 유리하죠. 예. 일단적으로 뭐 암진단금 6천만 원, 3천만 원 준들 어쨌든 나는 전립선이나 아니면 방광 아니면 또는 여자 같은 경우 유방암이 걸렸을 때는 그거에 반절밖에 못 받으니까. 이거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 모르기보다는 그 당시에 설계사님이 설명을 예. 했었을 건데 그래도 그렇게 좀 그렇게 중요시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사암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다 대부분이 유사암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일반 암에서. 그 네 가지가 갑상선, 기타 피부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상피자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서 내 거 혹시나 지금 있는 거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도 모르시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나 암 진단비 뭐 얼마 가입했어. 그 금액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결국에 범위가 설정이 제대로 안 돼 그렇죠. 있으면 얼마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또 아쉬웠던 게 이대 질환 쪽의 범위였잖아요. 이건 맞아요. 어때요? 이대 질환의 범위를 보면은 크게 이제 뇌하고 심장 이거를 이대 질환이라고 하는데 뇌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뇌혈관하고 뇌출혈 이게 뭐가 틀리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앞서 보여준 증권 분석을 하면 뇌출혈만 3천만 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 특약 자체는 되게 굉장히 저렴해요. 일단은 예. 왜냐하면 보장 범위가 고작 해봤자 20% 범위 미만이에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 가지의 질병 분류 코드에 되어 있는 거 그것만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예. 기타 비회상성 머리 뇌출혈하고 그리고 뇌뇌출혈 그리고 거미막 및 출혈 이렇게 세 가지 코드를 진단을 받으셔야 뇌출혈 진단비에 앞서 말한 증권에서 3천만 원이 나가는 경우 그 외에 뇌출혈이라고 한들
아니면 또 뇌출증이나 아니면 뇌경색 예. 이런 거에 한들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조금도 못 받는 거예요? 아예 못 받아요. 요즘 뭐 조기 발견이 많은데 그러면은 뭐 거의 뇌출혈까지 가기 전에 그렇죠.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질병이기 때문에 또 사고로 나서 뇌출혈이 일어났다 이런 건 또 못 받는 거죠. 그럼 이분은 확실히 그 범위 설정이 좀 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심장 질환 쪽은 어때요?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급성 심근경색하면 진짜 급격하게 심장 정지가 예. 와서 그렇게 해서 거의 심장 다음에 거의 뇌로 좀 이제 숨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되지만은 급성 심근경색 세 가지 딱 코드만 지급이 돼 있습니다. 뭐 I 코드로 시작되는데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아니면 속발성 심근경색증 또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으로 인한 게 또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또 주질 않죠. 근데 심장 질환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협심증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많이들 서구적인 문화 습관 때문에 협심증이 많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진단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이런 걸 짚어보니까 이분 지금 보험이 사망 보장은 모르더라도 일단 이 3대 진단비만큼은 그렇죠.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리모델링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좀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를 했어요. 예. 아직까지 자녀가 아직까지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다 컸다고 하지만은 혹시 모를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실 수도 예, 그쵸. 있다고 생각하실 염려를 해두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 계약을 아예 통째로 해지시 이렇게 했을 때 리모델링 잡아왔는데요. 예. 일단 기존 보험에 28만 원이라는 돈을 좀 해지를 감안하고 지금까지 낸 돈은 좀 아깝지만 앞으로 향후에 보장 부분이나 낼 돈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손해 보는 거는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 좀 더 저렴하기 위해서 무해지 상품을 좀 권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20년 납으로 짧게 끊으시고 100세 만기로 기준을 세웠을 때 상해 휴유장애도 아까 기존엔 1,000만 원 있던 거를 좀 1억으로 잠보를 해줬고요. 그리고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좀 거의 모든 손해보험사가 기본 계약으로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비싼데 이거를 좀 갱신형으로 바꾸면은 좀 더 보험료가 다운되기 때문에 상해 사망이라는 거 급격한 사고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혹시나 해서 2억을 넣어드렸고요. 그 밖에 암진단비랑 뇌혈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을 3천만 원, 1,000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암 수술비하고 입원비도 같이 그리고 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는 제가 일부러 뺐어요. 여기서 뺀 이유는 너무 가성비가 좀 안 나와요. 보통 2만 원 정도 되면 보험료가 만 얼마 정도 되는데 예. 그럴 바에는 암진단금을 더 같은 1,000만 원 돈이면은 더 예. 좋은 걸로 가져가는 거네요. 입원을 하려고 한 달에 2만 원씩 입원을 언제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걸 낸다는 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설계에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대 질환이 뇌혈관이나 심혈관은 각각 1,000만 원씩 놓지만은 더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넣을 수는 있지만 더 넣고 싶은데도 지금 보험사들이 거의 1,000만 원이 한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이대 질환 수술비를 뇌혈, 허혈 그러한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씩 구성한 결과 보험료는 한 18만 4천 원 정도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보다는 10만 원 정도가 되게 10만 원이 저렴하죠. 어디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 리모델링 플랜을 보시면은 이거는 주계약, 즉 사망보험금을 일부 남겨놨을 때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자식들이 좀 크기 전에 어느 정도 사망보험금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은 그 사망보험금을 좀 감액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나머지 특약들이 전부 다 80세니까는 그 특약들을 재고 주계약만 갖고를 계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플랜인데 앞전에 리모델링 한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암진단비도 똑같이 3천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예, 뇌혈, 허혈도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갔고요. 근데 보험료는 4만 원이나 더 저렴해졌어요. 10만 원대죠. 이 이유는 일단 20년 납 만기 설정을 100세가 아닌 90세로 좀 설정을 했어요. 그래야 보험료를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암 입원비라든가 일반적인 입원비를 뺐고 상해 휴유장애를 1억에서 5천원으로 좀 줄인 결과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를 기존 거 갖고 있으시더라도 좀 더 저렴하게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럼 리모델링 했을 때 보험료 차이점 비교해 볼까요? 네, 일단 기존 계약을 해지하실 때는 10만 원이나 되는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월. 예. 월 10만 원이 되면 향후에 2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생기는 그러니까요. 거죠. 2천만 원은 아니지만은 10만 원씩 하면 240만 원. 예, 그렇죠. 그 정도는 큰 되죠. 돈이죠. 큰 돈이죠. 어쨌든 그 돈을 좀 기회비용이 생기 이거를 갖다가 아니면 자녀가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학자금을 댄다든가 아니면 순간순간 살면서 이벤트 때 긴급 자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기존 주계약을 유지했을 때 주계약을 감액하고 특약들을 뺐을 때 대략적으로 기존 게 한 11만 원까지는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앞서 말한 것 같이 추가 리모델링을 하시면은 추가 비용이 약 1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이때도 월 기획비용이 7만 원씩 줄어드니까는 좀 더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덜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해도 만족을 하실 만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변액 종신보험이요. 납입 기간이 긴데 보험료도 비쌌고요. 또 만기도 짧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줄이면서 사망보장은 가져가시면서 손해보험으로 3대 진단비 추가를 하시거나 혹은 이 사망보장 아예 그냥 이 보험을 정리를 하시고 좀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가져가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큰 돈 아끼면서 큰 보장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미 3대 진단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암과 뇌, 심장 이 범위에 따라서 내가 그때 가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셔가지고 리모델링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윤수 전문가님 모시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